크리에이티브 AI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경사 하강을 공부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공부한 시간과 시험 성적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개 비례합니다. 표에서와 같이 공부한 시간과 점수들의 관계가 있을 때 2.5 시간 공부를 했다면 점수를 얼마를 받을까요? 보통 수학 문제 풀듯이 이리저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생각이 안 나 일단 표를 그래프에 점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얼추 이 직선 위에 2시간 반이면 직선 위에 붉은 점 같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에서 x에 2.5를 대입하여 y는 2.5 a 플러스 b 하고 기울기 a 절편 b를 알면 y값 즉 2.5시간 공부했을 때의 예측 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 직선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점을 다 만족하는 지나는 직선은 있을 수 없고 4점 모두를 다 제일 가까이 지나가는 선이면 될 것 같습니다. 4점 모두를 다 제일 가까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보시다시피 4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들의 합이 최소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선을 긋는다면 거리들이 멀어져 합이 최소가 안 됩니다. 거리는 요 y 좌표에서 요 y 좌표를 뺀 차이입니다. 차이들의 합은 이 4개를 다 더한 것인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플러스 2고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차이가 마이너스가 되어 전체의 합에서는 상쇄가 되어 틀립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이것들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마이너스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이의 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되므로 보시다시피 이것들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차이의 합이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선의 방정식 y 예측은 ax 플러스 b에서 a, b값을 구하는 것이므로 차이의 합이 최소일 때나 제곱의 합이 최소일 때나 a, b값은 같습니다. 이 합은 a, b에 관한 1차식을 제곱했으니 2차식이 되고 이것들의 합도 당연히 a, b에 관한 2차식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때 배운 2차 함수 최대 최소 그래프에서 최소값일 때 a, b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기울기 a는 0.8, 절편 b는 0.5일 때 차이 제곱의 합이 최소값 2.7이 됩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공부한 시간 2.5시간이면 예측선 방정식 y 예측은 ax 플러스 b에 대입하여 2.5점입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모르셔도 됩니다. 단지 a, b 값을 구하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만 아시면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더구나 이것은 앞으로 나올 경사하강을 설명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거론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설명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진전된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과외 공부한 시간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과외 공부한 시간도 성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공부한 시간이 2.5시간, 과외 공부한 시간이 3시간이면 점수를 얼마나 받을까요? 문제 1에서는 공부한 시간만 있어 y 예측은 ax 플러스 b로 간단해 기울기 a와 절편 b 두 가지만 구하면 되었는데, 문제 2에서는 y 예측은 a1x1 플러스 a2x2 플러스 b로 기울기 a1, 기울기 a2, 절편 b 세 가지를 구해야 합니다. 문제 1에서 차이의 제곱의 합을 구했듯이 문제 2에서도 차이의 제곱의 합을 구합니다. 이 식은 변수 a1, a2, b에 관해 각각 2차식이 됩니다. x1은 공부한 시간, x2는 과외 공부한 시간, y는 성적으로 데이터인 상수이지 변수가 아닙니다. 상수에서 상자는 항상 상의 뜻으로 항상 수라는 뜻입니다. 수학에서는 x, y가 변수이고 a, b는 상수이었습니다. 여기 AI 딥러닝과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수학에서도 변수는 꼭 x, y만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배워서 고정관념이 된 것입니다. 변수는 아무 것이나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네 점의 차이 제곱합을 구할 때 보시다시피 미련하게 허문을 써서 하지 말고 위의 식같이 썸 함수를 써서 x1, x2, y 어레이로 묶음으로 처리를 하면 속도도 훨씬 빠르고 표현도 간결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하려고 네 사람으로 했으나 실제에서는 데이터가 몇천 몇만이므로 일일이 허문으로 하나하나 더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문제 1에서는 변수가 A, B 두 가지였는데 문제 2에서는 A1, A2, B 세 가지입니다. 변수 두 가지까지는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데 세 가지가 넘으면 못합니다. 이유는 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분을 이용한 경사하강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딥러닝에서는 변수가 수백 수천도 될 수 있으니 2차 함수 최대 최소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미분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실 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분은 그림에서 보듯이 포물선의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구한다는 간단한 것인데 미분이라는 어려운 말을 붙여 개념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이 기울기 값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효용이 많습니다. 이후 강의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 또 미분은 수학, 공학, 경제학에 두루 활용됩니다. 아마 미분을 발견한 뉴턴, 라이프니츠도 이것이 AI 딥러닝에서 쓰일지 꿈에서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경사하강법은 많은 변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구나만 알고 블랙박스처럼 몰라도 프로그램에서 다 알아 해주니 설명 안 해도 되지만 뉴턴, 라이프니츠도 꿈에서도 상상을 못했을 방법이라고 하고 AI 딥러닝을 가능케 한 것이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사하강법은 변수의 개수에 제한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으니 설명하기 쉽게 간단한 문제 1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차이 제곱의 합은 변수인 기울기 A, 절편 B로 각각 2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x, y는 데이터 값인 상수이므로 변수가 아닙니다. 먼저 이 식을 a에 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a에 관해서만 생각하면 b도 상수가 됩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2차 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목적은 차이 제곱의 합이 최소일 때의 a 값 즉 예측선의 기울기가 되는 a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a의 초기값은 0으로 설정합니다. 여기 붉은 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점에서 미분을 하면 느닷없이 왜 미분을 하냐고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미분이란 어려운 말을 생각 마시고 이후로는 쉬운 말인 기울기 값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후를 차근차근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미분값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입니다. 이 접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 상당히 가팔라 마이너스 값이 큽니다. 이제 A는 A 마이너스 기울기식을 세워 붉은 점에서의 기울기인 미분값을 대입하여 A를 갱신하면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이니 갱신한 A 값은 커져 오른쪽 이 점에 오게 됩니다. 다시 이 점에서 미분을 하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플러스라 다시 A는 A 마이너스 기울기하여 A를 갱신하면 이번에는 A가 작아져서 왼쪽 여기가 됩니다. 다시 또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다시 왼쪽. 신기하게 미분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어느 쪽으로 갈지 아네요. 밑으로 오면 접선이 가파르지 않고 완만해져 기울기 값이 작아지면 건너편으로 가지 않고 같은 편에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밑에 닿아 기울기가 0이거나 0에 아주 가까운 작은 값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A는 A 마이너스 기울기에서 A 값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 값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강하다 보면 답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경사하강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프의 폭이 좁은 모양이면 첫 점에서 기울기가 너무 마이너스가 되고 앞에서 설명한 A는 A 마이너스 기울기식에 대입하여 A를 갱신하면 A가 너무 커져 다음 점이 위로 올라가고 계속 위로 올라가 발산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기울기의 아주 작은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폭이 너무 넓으면 기울기가 너무 작아져 계속 한쪽 편에서만 조금씩 이동하여 바닥까지 도달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럴 때는 큰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 곱해주어 조절하는 값을 학습률, 러닝 레이트라고 합니다. 즉 A는 A-LR 곱하기 기울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적당한 중간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통해 경사하강으로 기울기 A의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았으니 식도 세워야 합니다. 의 그래프에서 포물선인 차이제곱합을 A에 대해 미분하면 이런 간단한 식이 됩니다. 미분하는 과정은 누누이 말하지만 개념만 알고 수학자에게 맡기고 이 간단한 식만 알면 됩니다. 자동차를 사서 뜯어보고 하여 자동차 구조를 알고 연구하여 자동차를 만들 것이 아니라 운전만 배우면 됩니다.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동영상 말미에 부록을 보십시오. 절편 B에 대한 미분 과정도 비슷합니다. 식이 이렇게 됩니다. 문제 2의 A1에 대해서도 비슷한 과정입니다. AX가 A1X1 플러스 A2X2가 되고 여기 X는 X1이 됩니다. B에서도 AX가 A1X1 플러스 A2X2로 됩니다. A2에 대해서는 A1과 비슷합니다. 여기 X1이 X2가 됩니다. B는 A1에 대해서일 때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사하강하여 어떻게 A, B, A1, A2가 결정되는 과정은 경사하강 코딩편에 실려 있습니다. 경사하강을 선형회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도 합니다. 선형은 예측선 y 예측 ax 플러스 b는 1차 함수 직선이라 선형이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회귀라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a, b의 값을 구할 때 문제 1에서 처음 얘기했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는 직접 구했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3개 이상일 때는 직접 못 구하니 경사하강 방법으로 미분값이 0이나 0에 아주 가까운 값이 될 때를 먼저 구하고 회귀, 즉 돌아서서 복귀하여 원래 구하려는 A, B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사하강의 이론은 다 했습니다. 부록을 보실 분은 보시고 이제 실제 프로그램 코딩을 해서 잘 작동되나 알아봅시다. 코딩은 경사하강 코딩편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 더 진전된 문제. 몇 시간을 공부하면 합격 불합격이 판별되느냐의 문제 3은 로지스틱 회귀편에 실려 있습니다. 회귀가 경사하강과 같은 말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죠? 크리에이티브 AI 아카데미에서 더 배우고 싶으시면 화면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AI 아카데미 창을 누르세요. 차이제곱합을 변수 A에 관해 미분하는 과정입니다. A에 관해 미분하면 X는 공부한 시간 Y는 성적으로 데이터인 상수이고 변수 B가 상수가 되어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므로 여기 Y제곱과 B제곱은 0이 되어 없어집니다. 나머지 A와 관계된 항에 있는 것들은 상수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분하면 이 식이 됩니다. 정리하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고 다시 정리하면 y-ax 플러스 b는 차이이므로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2x 곱하기 차이가 됩니다. 이제 이 식으로 경사하강을 하여 변수 a 값을 알아냅니다. 미분법의 체인 룰로 하면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도 훨씬 간결한 표현으로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b도 똑같은 과정으로 b에 대해 미분하면 됩니다. 미분법의 체인 룰이 간결하니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변수 b에 대한 것으로 알기 쉽게 마이너스 b를 앞으로 합니다. da를 db로 바꾸면 변수 b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므로 미분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차이 제곱합 미분에서도 da를 db로 바꾸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빼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점 차이가 됩니다. 문제 2에서의 변수 A1, A2에 대한 미분도 똑같은 과정이라 생략하겠습니다.